우리 고유 문화를 상징하는 김치와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치 종주국이면서도 일본이나 중국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치 전문가 이종임 씨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스튜디오에 김치를 갖고 나오셨어요. 네.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좀 먹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그냥 드시기에는 또, 예. 네. 조금만 한번. 네, 선생님 도와주시죠. 네네. 예. 이게 또 오늘 젓가락 준비를 안 해서. 이 김치는 이제 손으로 먹어야 제맛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네. 손맛이죠. 예. 네. 제가 조금 한번. 그냥 갑자기라서 그냥 이렇게 어우, 밖에서 정말 담아놓은 맛있는데요? 거 가지고 왔는데 좀 맛있습니다. 익었거든요. 예. 괜찮습니까? 네. 예. 냄새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사실상 등재가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권고 결정은 네. 이제 거부된 적이 없기 때문에 등재가 되는 건데 네. 김치 전문가, 김치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치 하면은 우리가 수백 년 전서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그 발효 그 이제 전통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서부터 우리 이제 한국의 그 정체성을 네, 형성하는 데에 그 문화적인 그 자산으로 김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을 되면 이제 김장을 하죠. 네. 김장을 하면 이게 이제 예전부터 그 인가 일년지 대계라고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행사였지요. 네, 예. 그래서 이 큰 행사하고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또는 마을끼리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의 그런 민족의 공동체 역할을 결속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김치이기 때문에 네. 그 유네스코의 그 인류무형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됐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유네스코에 이전에 이렇게 무형유산 등재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른바 김치 전쟁으로 불렸던 거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김치는 우리는 수백 년 전서부터 사실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무치라고 그래서 이제 김치를 많이 이제 홍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김치라는 거는 발효가 되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게 영양과 맛과 기능적으로 이제 훌륭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김치 같은 경우는 발효를 우리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맛과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요. 그래서 이 김치라는 거가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등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네. 사랑하는 식품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네. 김치의 어떤 점이 이렇게 세계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치 하면은 세계 5대 건강 식품으로도 꼽혀져 있죠. 네. 그래서 이 김치 하면은 설명드린 네. 것처럼 이제 발효식품인데 이 발효식품이라는 거는 김치는 우리가 채소를 가지고 만드는데 채소 속에 유산균이나 미상균이 없지요. 이게 익으면서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발효에 의한 과학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양한 영양과 맛과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또 김치라고 하는 거는 영양 외에도 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김치는 수백 종류의 김치를 계절마다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거의 채소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건강적인 측면이 외국에서 가장 또 우리 김치를 그렇게 호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는 식초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피클 같은 경우는 식초가 들어갔는데도 김치는 식초가 안 들어갔는데도 새콤한 그 유산균이 만들어지면서 느끼는 그게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는 다양성과 발효된 거고 그리고 그 영양적으로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김치를 더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 중국산 김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치를 이제 세거하는 데는 우선 김치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맛과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요. 그래서 맛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돼야 되는 거, 그리고 체계화돼야 되는 거, 그리고 이 김치라는 것도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담그지만 우리가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산업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이라든지 또는 유통 같은 거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런 산업화, 그리고 김치를 고급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김치를 또 이렇게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치의 브랜드력을 높여야 되는데 아마도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에 이런 이제 등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김치의 그 브랜드력이 훨씬 더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김치가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네. 보여주는 대표적인 식품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인의 90%는 아직도 김치를 매일 먹는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네. 요즘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아이들이 김치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김치에 관심을 두고 김치 네. 담그는 걸 배우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김치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네. 외국 사람들이 사실은 김치를 더 많이 배우러 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김치 익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늘 김치 없으면은 식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지만 요즘 네. 이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급식을 하면서 예. 아이들이 김치를 사실은 좀 선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김치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고 또 우리 그 김치가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많이 먹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네. 펼쳐나가야 될 사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김치 지금 만드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요즘 김치를 만드는 문화, 또 네. 예전에 김치 만드는 문화가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마을 잔치였던 것 그랬지요. 같고. 네, 가정이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공동체 네. 의식이 예, 훨씬 예. 더 이렇게 결속을 해줬는데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가을에 담가서 거의 이제 뭐 봄, 여름까지도 먹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또 이렇게 자주 또 이렇게 해서 먹게 되니까 김치를 옛날처럼 많이는 안 담그지요. 네. 그리고 김치도 이렇게 집에서 담그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네. 편리하게 사서 드시는 또 젊으신 분들도 많아서 김치가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니까 네. 우리의 김치를 정말 더 지키고 네. 더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런 운동 캠페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치뿐만 아니라 이번에 유네스코에 김장 문화까지도 등재될 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외국에서는 김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김치를 수출할 때 이런 김치 문화를 수출할 때 김장이 무엇인지 이런 네.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거를 할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김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한식 세계화로 해서 외국의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김치를 비롯해서 한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네. 우리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데도 뭐 예를 들면 비빔밥을 그냥 이게 비빔밥이니까 드세요가 아니라 이 비빔밥 속에는 우리 음식의 기본 뿌리인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네. 5가지의 컬러푸드 우리 오방색 채소와 그리고 5가지의 오미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건강적인 걸로 이렇게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면 그냥 네. 드시는 거와 아,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대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한국 음식을 세계화하는 거 비단 김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사실은 굉장히 그 외국인들한테 우리 음식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음 달이면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장 맛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이 하나 있다면. 네. 그러니까 김장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다 좋은 재료를 선택해서 예. 다듬고 절이고 이게 네. 거의 하루 왼종일 이제 걸리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추도 굉장히 풍작이고 양념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구입하실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올 내내 드실 수 있는 김치를 좀 마음껏 담으셨으면 좋겠는데 김치는 정말 좋은 재료를 사서 국내산 재료로 왜냐하면 수입된 식재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김장만큼은 우리 농산물로 그리고 너무 짜지 않고 또 너무 맵지 않은 요즘 나트륨 양을 또 줄이는 또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또 이렇게 맛있게 좀 담그시면 올여름에 식탁이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식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네스코 등재가 네. 김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 전문가 이종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